안녕하십니까. 오늘 온에어에서는 광주를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작가인 이남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그 먼 곳까지 어떤 초대전을 하러 다녀오셨어요? 올해가 이제 한 사우디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개인전 초대돼서 개인전을 오픈하고 왔습니다. 한국하고 사우디가 60주년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회인데 무슨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어떤 연관이 있으세요, 작가님하고? 사우디 이제 대사관이죠. 대사관에 계시는 박준영 대사님과의 어떤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로 계실 때 샌프란시스코 아트페어에 출품하게 됐는데 거기 현장에 대사님께서 되게 미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작가들 이렇게 찾으셨고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남이 됐는데 또 순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로 전시를 초대되게 됐습니다.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쪽 반응은 어떻던가요? 아직 이제 물론 중동이 뭐 아부다비나 두바이 이제 국외나 미술관도 생기면서 현대미술이 활발하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사우디는 굉장히 현대미술 이제 막 들어가는 때여서 특히나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매체는 굉장히 생소하고 되게 신기해하고요. 오픈할 정말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매체에도 관심이 많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체를 하시면 그쪽에 예, 방송사들 이제 국영 방송사도 오셨고 또 두 군데 매체에서 왔고 또 이제 신문 매스컴에서도 오셨고 그래서 하루 종일 촬영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자주 보고 이제 뭐 작품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정말 생소하게 생각하던가요? 그러니까 회화나 조각 작품은 평소에 많이 보셨는데 미디어 아트라는 예술 자체 장르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니까 되게 신기해하고 이게 이제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서의 미디어다 보니까 되게 관심들 많으셨습니다. 전시했던 게 나일라 갤러리라고 돼 있던데 원래는 이제 이 60주년 기념전을 리야드에 있는 타임스퀘어 같은 어떤 도심 중심에 LED 전광판으로 구성된 그런 도심이 있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일을 너무 추진을 안 해요.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정말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거기에 미디어 파사드로 뭔가 좀 굉장히 전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사관 측에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이제 일을 하시는데 사업이 너무 느립니다. 저희하고 일하는 예,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작품들을 전시하셨어요? 총 10점 가져갔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로 3점은 빔 프로젝트로 이제 쏴서 전시 매핑을 했었고요. 나머지 이제 7작품은 모니터, 삼성전자의 협찬을 받아서 모니터 작품인데 결국 뭘 보여줄 것이냐. 그건 한국성, 이렇게 제 뿌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겸재 정선의 원작들을 재해석한 작품들, 그리고 최근에 한 현대적인 작품들, 이렇게 해서 10점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주제도 뿌리들의 일어섬이에요. 네네. 이게 이제, 겸재정선의 회화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제가 겸재정선 작품을 재해석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세잔이 현대미술의 어떤 시작으로 보거든요. 어떤 미술 사가들은. 근데 그 시기보다 훨씬 더 한 세기를 앞서서 겸재정선이 산수도를 통해서 기하학적으로 산수도를 단순화시킨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세잔이 생빅토아르 산을 그린 그림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림이 거의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그런 작품을 선보이고 또 김홍도의 묵죽도랄지 또
겸재정선의 단발력 만금강이랄지 또 금강전도랄지 이런 원작들을 명작들이죠. 명작들을 가지고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겸재정선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희가 인왕재색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수교 60주년 기념전에 두 가지 의미를 뒀습니다. 하나는 저희 교포분들 많이 사시잖아요. 교포분들이 이제 오픈 때 거의 절반 정도가 저희 교포분들이 오셨고 나머지 이제 사우디 관계자분들 오셨는데요. 그래서 그 작품들 원작들 아세요. 금강전도나 뭐 금강내산이나 단발령 이런 작품들 아시기 때문에 좀 설명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홍도 북축도랄지 그런 전통의 원작들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여서 굉장히 공감대가 있었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다녀오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해외에서 자주 전시회를 하고 계세요. 네. 좀 어떤 것들을 지금 다녀오셨어요? 지금 전시 그 벨기에랄지 뭐 카자흐스탄, 스페인 해외 전시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방글라데시 예, 방글라데시 아시안 비엔날레 12월 초에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진안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진안 비엔날레라는 하고 있고 또 얼마 전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스위스도 60주년이더라고 내년이요. 그 기념 전시가 있습니다. 개인적. 스위스도 가실 거예요? 지금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자주 전시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본인 작품을 공감하는 데가 큰 것도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전혀 생소해하는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전시회 어디가 있을까요? 그 외국 분들이 제 작품을 찾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보편타당한 게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생소한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전통의 회화라는 게 특히나 조선시대 회화는 정말 이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특히나 유럽이나 중동 뭐 어디 가도 보기 힘든 회화 원작이기 때문에 그런 회화 원작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디지털이지만 어떤 제 이남의 감성적인 부분들을 재해석했을 때 되게 새로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전통 위에다가 디지털을 재해석하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유머도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감성적인 거.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미디어라는 자체가 미디어 자체가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을 통해 몰입감을 통해서 더 어떤 더 예를 들어 더 극한의 슬픔을 줄 수도 있고 극한의 어떤 낭만을 줄 수도 있고 어떤 회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감상자로 하여금 최소 5분의 미학. 예, 그래서 다니엘 알라스라는 미학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든 작품 앞에서 감상자들이 한 작품 앞에 5분 이상 머물렀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좀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작품 앞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도 전시회 하셨잖아요. 네.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에서 하신 게 제목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을 투영해보는 제 삶의 궤적을 투영해보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미디어 아트 플랫폼이 이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관이 1층에 하나 있고 2층에 하나 있고 3층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비를 창을 다 막고 거기 한 100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0평을 더 추가해서 전시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참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내용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너무 단순해요. 어떤 제 삶 속에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 이제 1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의 기억이 제가 5학년 때 5.18이 일어났거든요. 80년 5월.
그때 5학년이었는데 그 초등학교에 있던 그 이미지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상도 작품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뭐 선풍기도 하는데 선풍기는 이제 총소리죠, 총소리. 그 총소리를 선풍기로 해서 선풍기에 뭐 설치했어요. 돌면서 소리가 나요. 따다다다. 오래된 선풍기 예, 예. 날개 저기 하면 전일빌딩에 245발의 총탄 자국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그 5.18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 횃불을 들고 있는 어린 소년의 조각상, 또 5.18 때 도청 중심에 우리 시민군들이 모여서 이렇게 횃불을 들었던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뭐 어디 단체에서 모이자 이게 아니었잖아요. 스스로 각자. 그래서 그 횃불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제가 죽는 꿈을 많이 꿨어요. 죽음이라는 거. 그냥 희한하게 죽음 꿈을 많이 꿨어요. 아침에 살았구나 뭐 이런 거의 매일 꿨어요.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사셨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뭐 북한군 넘어와서 죽고 뭐 이렇게 수영하다 죽고 굉장히 죽는 꿈을 많이 꿨는데 죽음이라는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80년 그 5.18 당시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1층은, 그래서 2층은 꿈을 많이 꿨잖아요. 2층은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몽유도 온도라는 그 원작을 가지고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각 미디어아트로 만든 작품들. 그리고 그 지금도 생각나는 게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예전에 동전을 좀 훔친 적이 있거든요. 한 두세 번 그랬나. 누구나 한번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남아 있는 거예요. 약간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만든 작업들. 2층이 이제 그 꿈에 대한 내용들도 2층에 좀 전시가 돼 있고, 3층에서는 매핑방입니다. 제가 가장 그 조각 중에 되게 좋아하는 조각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중에 반다니 피에타라는 반다니 피에타가 있는데요. 그 조각을 오래전부터 작품화 시키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을 만들고 그 조각에 매핑이 되는 공간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저 개인에게 어떤 빛이 온 거죠. 그 빛은 이제 어떤 분은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고민했던, 초등학교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도대체 난 누굴까? 뭐 이런 고민도 했었고, 죽음이라는 것도 고민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진리라는 게 뭔지 그런 거죠. 어렸을 때 고민했던 게. 그래서 그리고 이 자연은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런 답들을 이제 3층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빛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답을 찾은 그런 내용들로 작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층에 말씀하신 소녀상은 저희 초등학교에 항상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 있는 그 책 읽는 소녀상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실제 가져와서 제가 옮겼고요. 옮기고 이제 이 그림자들이 어떤 시간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림자가 하루에 이 조각상이 그림자가 져서 낮에 정오에, 그다음에 오후에 또 해름에 지는 그 그림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기 그림자가 제 DNA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염기서열이에요. 제 염기서열 머리카락을 그 연구소에 보내서 그 제 DNA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 데이터로 만든, 그러니까 그림자가 그 DNA 염기서열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움직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3층 같은 경우에 그 피에타 같은 게 약간 사우디 전시의 뿌리들의 일어섬처럼 그런 이미지가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내용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제 작품은 완전히 틀리고요. 이제 사우디 전시는 약간 제한적이죠. 공간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이제 전시를 제가 기획한 대로 사실 못합니다. 그 공간에 맞춰야 돼, 여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하고 프로젝트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여기 짐의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가 매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구성이 돼 있어서
완전 전체가 매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입체 조각을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음악과 그리고 미디어아트 매핑, 조각, 공간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개인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 공간 안에서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우디 쪽 중동 사람들도 이해를 했을까요? 예, 이해하죠.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그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뿌리들의 일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금 광주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트 작가신데 이남의 비전 뭘까요? 저는 지금까지 전시를 많이 했지만 이번 같은 이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에서 하는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작업들 그리고 관람자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새로운 어떤 창작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새로운 창작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관람자들하고 어떤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도 하고 싶고 좀 스케일을 좀 크게 해서 스케일이 크다는 것은 좀 확장된 전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사우디 들렸다가 암스테르담 들렸거든요. 암스테르담 고미술관 다녀왔습니다. 예, 그 초대돼서 갔거든요. 이게 태호 고 동생이 태호잖아요. 태호 증손자 되시는 분이 고미술관 이사장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초대해서 매년 이제 100명 정도 초대해서 미술관 만찬을 하더라고요. 거기 초대돼서 갔는데 되게 진짜 고자화상에 나오는 그 인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었고 그분이 실제 거기 고미술관에 있는 아주 명작들을 다 설명을 해주시고 너무 환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강주에 초대할 생각입니다. 내년 정도에 초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세계 곳곳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